자,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상승분이 지나갔고 결국 잡아들일 수 있었던 저항 구간 내부에서 우리는 강력한 하락 시그널까지 확인한 채로 지금 숏 포지션을 설계해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시그널이 4시간봉 RSI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런 식으로 해당 자리를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지우고 기존 RSI 최고치를 찍었던 그 포인트에 있어서 고점 갱신은 한번 일어나는 경향이 나왔죠.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RSI는 오히려 한번 내려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주 지표는 올라가는, 가격은 올라가는데 보조 지표인 RSI는 고점 갱신을 못해주는 이런 경향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 괴리가 발생했다, 이 괴리를 영어로 다이버전스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은 올려줬는데 RSI 고점은 오히려 내려간 이런 식의 경향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일반 다이버전스가 RSI 70 이상 구간,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서 컨펌되는 경우에 그 파급력이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는 지금부터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챙겨가셔야 하는 인사이트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저는 어제 상승 패턴이 등장했고 이론상 76K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어떤 패턴이었을까요? 우리가 1시간 봉상에서 인퍼스 캔들이 출현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식의 플래그 패턴에 대한 체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의 대상승이 있었고 하락 횡보가 유지되는 경우에, 횡보가 채널 내부에서 유효타로 적용하는 이런 식의 경우에 정확하게 맞춰놓고 이 채널이 유지되는 상황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 불리시 플래그 패턴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숏 포지션에 대해서 채널 상단 71.3에서 먼저 익절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어제 끌고 가고 있었던 숏 포지션, 해당 구간에서 1차적인 절반 익절 후에 다시 한번 찌르기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구간 활용하면서 전저 수준에서 다시 한번 익절하면서 이런 식의 수익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휩소가 났으면 반대쪽을 체크해 주는 게 정상적인 기형입니다. 하지만 중단선 인근에서 버티는 거 보고 이건 돌파 추격을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해당 채널 상단 돌파하는 71K 시점에 늦지 않게 추격로 따라타면서 전고 수준 72.8K에서 최종 익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3건의 매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었죠. 짚어드린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영상 말미에서 짚어드릴 수 있었던 72.9에서 73.7 해당 FVG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형이 나왔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숏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차트 구조상 잔여 유동성. 자, 잔여 유동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청산 히트맵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선물 모래성입니다. 2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오늘 오전 중에 나오는 급상승 슈팅이었죠. 이런 식으로 상단에 존재하고 있었던 숏 포지션의 잔여 유동성을 흡수하는 경향이 나와줬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락분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상단의 잔여 유동성 흡수가 끝났고 아래쪽 잔여 유동성으로 봤을 때 24시간 기준으로도 5대5의 가능성을 볼 수 있고, 72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2대8 수준의 압도적인 하방의 잔여 유동성이 많이 쌓여있다는 사실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심리를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ETF 펀드 보유량입니다. 4월 7일 저점 부근에서 변곡 쳐주면서 올라왔던 4월 8일, 자, 그렇다면 4월 8일 저점 활용하면서 펀드가 매집을 했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해당 포인트 부근에서 펀드 매집 물량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어제까지도 무난하게 양수치 기록해주는 그런 식의 개형이 나왔죠. 자, 추가적으로 나스닥까지 되돌리면 성공해주는 그런 식의 개형이 나왔습니다. 제로라인 다시 한번 올라타주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개미들 입장에서는 와, 기관이 사고 나스닥도 오른다, 무조건 간다 하면서 롱 버튼 누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분명히 상단의 저항 자리를 잡아드렸고 우리는 신호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신호였습니까? 다이버전스 신호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어제 12시 50분 롱 진행 중이다, 채널 상단 돌파했다, 4시간 다이버전스 유의하면서 상단 FVG 들어오면 숏 스위칭까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72.3K 부근에서 알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아니 현우야, 상승 얘기했고 기관이 사는데 왜 안 올라간다라는 거냐? 강조드리는 자리와 신호 그리고 세력의 심리 때문이죠. 세력은 개미들 다 태우고 절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롱을 잡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익절가가 있을 것이고 세력이 보는 익절가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갭이 발생할 수밖에
수밖에 없고 내가 여기서 내려버리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또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방향성을 원한다면 그쪽 방향성으로 가는 개미들을 태우는 것 자체가 세력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휩소 움직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더불어서 신호까지 파악하면서 명확하게 대응하면서 매매해야 이런 식의 포지션들 잡아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원클릭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또 어떤 이슈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반드시 짚어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린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리들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죠. 자, 지금 상승 고시기가 나온다 한들 위로 뚫고 가려면 어마어마한 3중 겹저항 뚫어내야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짚어드릴 수 있었던 72.9에서 73.7 해당 FVG 구간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10월 고 그리고 1월 고 이 두 자리 이어낸 이 저항선부터 먼저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지금 여러분 올라가면서 이걸 트라이하면 무조건 맞고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한 번도 트라이 된 적이 없는 쌩쌩한 저항선이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최선의 전략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옆차기 횡보를 통해서 여기를 지나와줘야 됩니다. 기간 조정으로 횡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지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횡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3일치 청산은 이 틈입니다. 아래쪽에 쌓여있는 잔여 유동성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가깝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숏뷰를 가져갈 수 있는 크나큰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 숏은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손익비가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제가 잡아드리는 저항 구간 내부로 들어왔을 때 먼저 오름이 나오는 경우에 맞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맞고 떨어지는 근거 추가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 여러분 76K에 대한 서선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주봉단에서 126K 최고점 그리고 60K 최저점 이 두 자리 찍었을 때 핵심적인 236 되돌림 자리가 76K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었던 유동성 수입의 흔적을 우리가 잘 찾아 놓는다면 어떤 자리에 저항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지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유동성 수입이 난 캔들입니다. 윗골이 길게 달렸죠. 이 직전 캔들만큼을 우리가 오더 블록으로 가름을 해야 되고, 이만큼이 지금 73.8부터 74.9까지 잡혀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꼬리와 꼬리 사이 구간, 자,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요렇게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요렇게도 잡을 수가 있겠죠. 이게 전부 다 저항입니다, 여러분. 이 저항이 지금 이렇게 유효하게 기능해 왔었다. 지금 물론 여기에 대한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이렇게 3겹으로 쌓여있다. 힘들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숏뷰의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관점을 그리고 내가 매매 방향성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 바가 있었죠. 무조건 청산맥부터 체크를 해라. 결국 이 판은 여러분 세력이 주도하는 레지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쉽고 어느 쪽이 먹을 게 많은지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24시간으로 봤을 때 반반이겠지만 가까운 게 어딥니까? 많은 게 어디죠? 아래입니다. 3일치로 봤을 때 가까운 게 어딥니까? 많은 게 어디죠? 아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호와 함께 숏을 잡을 근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 신호가 4시간 봉상에서 출현한 다이버전스 이뿐만이 아니라 1시간 봉상에서도 여기 고점 여기 고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점 갱신 없는데 고점 갱신 나왔죠. 다이버전스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둔 자리 내부에서 하락의 시그널까지 나와 있는 지금 롱뷰를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현우야, 그럼 비트코인이 이대로 폭삭 주저앉고 망하느냐? 아닙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확인하면서 펀드 보유량을 확인했었죠. 4월 8일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변곡 쳐주면서 양전했던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4월 7일과 4월 8일 사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기관이 펀드 매집을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디맨드 존으로 가름할 수 있고, 이 인근에서 더 겹근 거를 찾아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활용할 수 있는 겹근 거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주봉 마감을 위해서 띄워줬던 이 임펄스 캔들 기반 FVG 구간 67.5부터 68.7 구간,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롱 우위를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추가로 한 번 더 나온 이 FVG 구간 69부터 71.2자리까지 우리는 각각 두 자리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관측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어느 자리에 매수세가 동반이 되었는가, 어느 자리가 디맨드 존인가, 어느 자리가 서플라이 존인가, 이 여부를 착실하게 파악해 보신 후에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청산의 관점에서 봤을 땐 어느 쪽이 더 쉬울지 이런 내용들 고민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지금 추가 하락은 남았다. 근데 71.2구간부터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전구 라인이자 이 FVG가 지금 70.5를 두 번이나 방어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줄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숏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이 구간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베스트 상승 시나리오는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항선 돌파는 올려서는 못 뚫습니다. 옆으로 뚫어야 됩니다. 옆으로 뚫는 경향이 나와줘야 된다. 횡보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상승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불플래그 패턴은 완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었죠. 숏뷰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결국 10월 9와 1월 9 이 저항선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롱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파롱을 보거나, 돌파되면 뭐가 됩니까? 저항선, 리지스트가 지지선, 서포트로 SR 플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돌파롱을 볼 수가 없다. 자, 그런 상황에서 롱뷰는 최대한 놀롱으로 보셔야 될 것이고, 지금 3단 겹저항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상단 돌파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횡보 돌파, 기간 조정 돌파가 필요하다. 이 내용 강조드리면서 롱 청산이 과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스퀴즈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69에서 71.2, 특히나 70.5 구간, 여기를 두 번이나 받쳐줬던 이 구간, 여기에 대한 관측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지금은 숏이 유리합니다, 여러분. 자, 차트상의 핵심 자리가 너무 눈앞에 와 있어서 이 내용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9시 반에 추가적인 지표 발표 또한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제가 2부 영상에서 제가 드릴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댓글 14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 채널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 자체는 어느 자리를 잡아도 손익비가 애매한 자리라는 게 가시화가 되시겠죠. 그런 만큼 지금은 뭔가 새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면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오름숏을 보는 게 맞다. 돌파 나올 확률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